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이 또 한 차례 이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KFX 개발 참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뤘던 개발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의 입장을 바꿨으며 그 가운데 일본은 또한 왜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와 미수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KFX 관련 못 받은 분담금은 약 6,500억 원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점차 늘어가는 분담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국내외에 우환이 너무 많았고 이는 예산이 극도로 부족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에는 KFX나 인도네시아가 주문해 놓은 2차 잠수함 등 점점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 때문에 국채를 팔아 40억 5천만 달러, 4조 9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은행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서도 각각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하는 협상 중이라며 사실상 재무 상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 복지, 경기 부양용 지출 증가로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심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3% 또는 최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실업률과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카르타의 메가톤급 수도 이전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홍수로 침수되는 인도의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최소한 수십조 원 이상을 인프라 공사에 투입하고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올해에도 홍수가 이어지고 있고 도시가 계속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 관련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편성돼 더욱더 자금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KFX 행사에 오겠다고 연락을 한 것인데요.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고식 참석을 두고 상당한 긍정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일 프라보우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KFX 출고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서 이런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은호 방위사업총장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우 장관,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하디 타잔토 통합군 사령관 등에게 4월 예정된 KFX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의 행사 참석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우 장관이 그동안 러시아,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와는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지만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않은 데다가 KFX 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언급하고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으로 발길을 향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행사에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을 파견하면 연체 중인 KFX 개발 분담금 납부를 비롯한 공동개발 사업 계속 참여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결국 말만 해놓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인도네시아와는 장기간 여러가지 사업이 좌초되며 신뢰 회복 등 관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온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행보 와중에 일본 관련한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뭔가 분위기가 잘 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본발 소식이 신경 쓰이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오래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삼기는 했지만 그 전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매우 험하게 통치를 해서 오히려 일본에 고마워하는 감정이 크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당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유화책으로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앙금이 남아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부분에는 일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때 일본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일본 텃세도 심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등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도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와서 양국에는 강한 파트너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약 5천억 원의 차관을 저리로 제공했습니다. 이같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이다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한국의 KFX 관련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3월 30일 일본에 전격 방문했고 모토기 외무상과 기시 방위상을 동시에 만나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역 근처에 설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담의 내용이 다소 우려가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자위대 등과 공동훈련을 하기로 하고 안전보장 측면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 장비 비품의 이전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11번째로 해당 기술을 이전하고 공유하기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당장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호위함 등을 사들이고 기술을 전수받는 내용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3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띄는데 필리핀은 협정을 이미 끝냈고 베트남과도 사실상 기술 협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은 레이더, 군안 비행정 등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여겨지는데 일본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이라고 판단해서 인도네시아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군사 자금의 활용 분야를 일본에까지 넓혔다는 것으로 자칫 이 가운데 한국의 우선순위가 또 밀린다는 우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되었듯이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서 동남아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이러한 혜택을 보는데 이들은 일본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협력에 의해 한국과 해놓은 계약은 뒤로 하고 일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위함은 한 척당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된 레이더 등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장착할 제품 등을 먼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1차분은 구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KF-X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니 기존의 일본의 레이더 등의 대폭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프로보어 장관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일 무기를 비교해왔습니다. KF-X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이었으나 갑자기 한국이 곧 시제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등장하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프로보어 장관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2위와의 차이가 크며 지지율은 2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한국 FX가 성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또한 막상 프라보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에 한국에 보여주던 태도 역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F-X 사업이 좌초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자를 일본에 확대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길목에 늘 등장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왠지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방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31일 일본의 C19 전문가 회의가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외출을 제한해야 한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기관까지 나서서 발표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그 콘서트입니다. 백신 자유선택 접종도 큰 문제가 되어서 고노가 나설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을 최대한 빨리 멸종시키겠다고 작정한 듯한 일본 정부의 황당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31일 후생노동성의 C19 전문가 조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간사이권 지역에서 C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전염성 돌연변이 C19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사이권은 교토부, 오사카현, 효고현, 나라현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오사카 등에서 단기간 안에 C19가 확산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돌연변이 C19 때문이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위험하다, 돌연변이 C19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더 강한 이동 제한 및 검사의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 회장은 돌연변이 C19는 기존의 것보다 감염력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산의 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산 방지 등에 중점을 둔 조치를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자문기관인 전문가 회의까지 나서서 최악의 상황이 벌써 왔다, 지금이라도 외출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일본 정부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봄꽃 구경도 할 겸 마음껏 외출해라. 여행 비용까지 지원해주겠다. 밖으로 나가 놀아라. 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의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여행 지원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C19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있는데 또 다른 고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조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여행을 할 경우입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내에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7,000엔, 약 7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여행 대금으로 1인당 하루 5,000엔, 기념품 상점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000엔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여행 권장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반응이 좋으면 기간 연장도 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도대체 제정신인가, 천하에 다시 없는 어리석은 대책이다. 고투 대체 사업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C19가 확산되고 있고 변이 C19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와중에 사람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도대체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데 사람 간의 이동을 활성화시키면 감염 급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 당근을 매달아서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 고투 예산이 남아돌면 의료 지원 등으로 돌리면 될 일이지 어떻게 예산을 소화시킨다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4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감염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봄꽃 구경을 나오는 젊은이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홋카이도에서도 31일 23명의 변이체 C19 감염자들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졸업식을 마친 10대들과 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서 변이 C19가 확인되었습니다. 홋카이도는 꽃놀이 기간에는 외출 자제와 야외에서의 음주와 외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의 돌연변이 C19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자 아사히 신문은 현재까지 변이 C19에 감염된 사람은 누계 1,200명이며 앞으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주보다 408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동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PCR 검사자의 10% 선에서만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 40%까지 확대해서 검사할 계획이라는 후생 노동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C19 변이체 감염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모니터링 전문가 회의에서 오마가리 노리오 국제감염증 센터장은 변이 C19에 의해 급격한 감염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C19에 감염되는 10대 미만과 10대들의 감염률과 돌연변이 C19에 감염되는 감염률이 5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미국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의 전문가회의 회장인 아키타 다카 국립감염증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10대 미만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중증화가 높은 변이 C19가 어린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가 없다. 학교와 보육원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세 종류의 돌연변이가 모두 일본에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는 영국에서 발견된 영국 변이,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남아공 변이, 브라질과 일본에서 발견된 브라질 변이입니다. 세 종류의 변이는 기존 C19보다 감염률이 월등히 높고 중증화율도 심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높고 위험하다. 백신 접종 후 다시 감염이 된다. 심각한 중증화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3종 변이가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에 대량 유입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자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돌연변이 C19가 확산되면 7조엔 약 71조 2,600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변이 C19의 감염률을 기존의 것보다 최소 1.5배로 잡아도 도쿄도의 확산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C19의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일시 잠금이나 외출 자제로 즉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으니까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돌연변이가 확대되면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C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스쿠바 대학의 구라하시 세스야 교수는 현재와 같은 추세의 돌연변이 C19 확대가 계속되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감염 규모와 끔찍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표는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최악의 악몽 사태를 미리 확인한 결과 자료입니다. 구라하시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외출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2,8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사카에서는 599명이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1월 이후 최대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돌연변이 C19의 급속한 확산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 지원으로 돈까지 뿌리면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은 정말 제정신일까요?